독화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책을 빌리러 갔다가 인상적인 제목의 책이 있어서 그 제목이 마음에 콱 심겨졌다. 곧 빌려서 읽을 예정이다. 예전에 독화사는 노인들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20, 30대가 급증하고 있다. 사람들이 개인주화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역기능에서 자란 아이들이 누구도 돌보지 않은 채 소년범이 되고 그들이 흉악범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복지비를 삭감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극단으로 가지 않게 막아야 할 복지사들을 더 늘려야 하는데 더 살림을 줄여가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 노숙자가 사람 등을 폭행하는 사고를 봤다. 미국도 치안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는데 일반인이 노숙자로 떨어지면서 그들의 분노가 폭력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많은 소년범들에게 재정을 쓰고 인력을 써서 교화시켜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떤 무서운 존재들이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비참한 삶을 사는 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사형제도를 부활하라, 범죄자들의 형량을 엄하게 늘려라 라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들의 미약한 싹이 어둠의 아름들이 나무로 자라나 가지를 지역으로 다 덮어버리지 않게 예방해야 하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 누구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들의 서사 따윈 듣기 싫다가 아니라 들어야 하고 교화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 아이들도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매맞는 엄마, 다 부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가정이라고 다 삐뚤어지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당신도 엮이는 가정에서 보호의 지붕이 없는 비참함의 폭우를 맞고 자랐다면 지금의 모습이 아닌 난폭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 취약층을 돕고 무너지지 않게 돕는 것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흥청망청 대한민국.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복지비를 비롯한 많은 재정이 삭감되고 있다. 거기다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부상비가 엄청나게 편성되었다고 한다. 나라가 살림을 잘 못하고 빈곤층이 바닥으로 나아가는 이 시기에 극단적 고통 속에 살던 사람들이 흉악범이 되어 공멸을 시도하고 있는데 나라는 축제에 빠져 있다. 우리 지역도 일주일 내내 비어 축제를 해서 시민들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거지? 라고 하기엔 나라가 참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 고위 관리자들이 특수활동비랑 명목으로 흥청망청 쓰고 그 내역을 비공개하며 대정부 질의를 조롱으로 답변하며 국민을 기만하는데 국민들은 잘생기고 예쁜 가수들에게 빠져 즐겁게 지내고 있다. 뉴스가 심각해서 안 본다는 사람들도 있고 무관심하게 내 일상만 즐기다 보면 우리가 탄 대한민국의 배를 산으로 가게 된다. 싫지만 들여다보고 민원을 넣고 참여하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심의하고 감시해야 이 나라가 위기에 안 가게 막을 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를 지킬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머리 폭망이 가르쳐준 것. 난 탈색을 해서 금발로 다니다가 3개월이 안 돼서 지겨워져서 다시 검정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또 3개월이 안 돼서 미용사가 펌이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데도 또 찾아가서 끝내 펌을 했다. 난 머리카락이 녹아내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처음으로 겪고 있다. 내 부족한 인내와 욕심이 가져온 참상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 욕심을 반성하며 세배 못생겨진 내 외모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 길에 다니며 여자들 머리만 보고 다닌 것 같다. 정말 나보다 이상한 머리는 없었다. 예전 탈색했을 때 예쁜 머리 사진을 보며 혼자 많이 속상해했다. 인간은 이렇게 과욕으로 무너지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며 반성을 했다. 비단 머리뿐일까? 예전 컴퓨터 미인이란 연예인의 얼굴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여러 욕심에 이끌리는 폭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난 폭망 머리 사진을 여러 찍어뒀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싶어서이다.
나를 욕하는 댓글. 내 글을 싫어하는 사람이 댓글로 욕하는 걸 읽었다. 내 게시글이 아니라 못 볼 뻔했는데 일본 여행글 자제하라는 글을 읽다가 내 욕을 쓴 걸 봤다. 저번에 아예 게시글을 써서 저격하는 글도 있었다. 이제 글을 대충 읽어야지 꼼꼼히 보면 안 되겠다. 자주 날 욕하는 글을 실수로 읽기 때문이다. 나를 반성하는 글을 자주 써서 특유의 무거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성경엔 남이 날 욕하는 걸 듣지 말라고 한다. 너 자신도 누군가를 욕한 걸 너도 알고 있다고 한다. 그 말씀대로 나 역시 누군가 나 욕하는 걸 못 읽게 뜨문뜨문 읽어야겠다. 그게 내게 좋은 것 같다. 오늘도 욕을 많이 먹었으니 푹 자야 쓰겄다. 웜해. 나 오늘 사고침? 오늘 도서관에서 한 모녀를 보았다. 그들은 계속 저벅저벅 걸어다녔고 도서관 밖에서 식사를 했고 계속 부스럭 때문에 뭔가를 집어넣었다 뺐다를 했다. 그리고 큰 픽처북을 엄마가 도서관 안에서 들어 올리고 딸은 도서관 바깥에서 읽고 있었다. 정신없는 그들의 행동에 놀란 나는 참다가 한 소리를 했다. 너무 시끄러우시네요. 여기 어린이 도서관인데요? 어른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용한다고요. 일주일 내내 왔지만 이렇게 시끄러운 건 처음 봤어요. 도서관에서 그런 신발 신고 계속 돌아다니실 거예요? 아이랑 있잖아요. 도서관을 사유하실 거냐고요. 그녀는 정말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아이랑 이라고 말했다. 도서관은 무슨 동 작은 도서관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다. 여기가 어린이가 특수화된 특수 도서관인지 사서에게 물어봐야겠다. 어른들이 왜 어른과 같이 있는 아이가 질서 없이 행동하는 걸 배려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난 모녀의 시선을 느꼈지만 1시간 더 책을 읽고 나왔다. 아이가 있는 게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특권인지 난 처음 알았다.